자, 안녕하세요. 잘 쉬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임도망의 편성과 관련돼 가지고 공부할 건데 설치 위치별 임도망의 형태 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산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정상이다. 그러면 밑에는 계곡이 흘러 강이 뭐 하천이라든지 조그만, 그러면 여기를 지나 이렇게 도로가 이제 이렇게 나겠지. 임도가 좀 두껍게 해야지. 임도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시작을 하면 얘를 건너, 그지? 그래가지고 계곡을 따라가다 다시 건넜다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산림에서 임도를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임도를 만들 때 요 부분이 어때요? 처음 어떻게 되는 거야? 개발되는 처음 임도가 전체에 임도가 있으면 처음 개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명칭을 알아야 되고, 요 사면임도, 그 다음에 산정임도, 능선으로 올라가는 능선임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로 계곡임도, 계곡임도망의 형, 그래가지고 계곡임도예요, 그죠? 계곡임도 밑줄. 임진은 하단부로부터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임도를 닦을 때. 그래서 계곡임도는 임지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잘 나와. 1번 보기 계곡임도 이렇게 작아졌어요. 계곡임도. 두 번째 뭐 삼복임도, 산정임도, 4번 무슨 임도 나오면 모모의 임지 처음에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임지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답은 계곡임도예요. 아셨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홍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임도 시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곡 하단부에 설치하지 않고 약간 산 높부의 사면에 최대 홍수 입입줄 10m 높게 설치한다. 10m 동그라미.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거는 비단 임도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도로를 내잖아, 그죠? 그럼 건축 허가가 떨어지려면 이 도로보다 10m 위에다가 뭐 10m인지는 이제 건축법이란지 지역 조례에 따라 틀린데, 이 도로 높이보다 위에다가 집을 줘야지 밑에다가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왜 그럴까? 도로는 그 주변에 하천이라든지 강이 있으면 백년빈도의 강우 강도를 따져가지고 최대 홍수 위보다 10m 높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 도로 높이가 도로까지 홍수가 왔는데 잠기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잠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할 때는 이 도로보다 높은 곳에 측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알지? 최대 홍수위, 그 동네에 촌에 가면은 그 동네의 최대 홍수위를 알려면 뚝방길 하죠. 뚝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천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하천이잖아, 그죠? 뭐 하천이 뭐 여러분들 얕은데 막 옮겨 다니고 막 이러잖아. 수영도 하고. 요 뚝방 요 높이가 최대 홍수위보다 10m 위에 돼 있거나 이래요. 여기는 무조건 잠기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얘가 물이 차고 넘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백년빈도의 강우 강도로 따져가지고 이 높이를 측정한다고요. 그 동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동네 최대 홍수위가 어딘지 모를 때 막 예를 들면 얘네들 같은 경우 뭐 기상청이나 이런데 하천과에 공문을 보내갖고 지역별로에 대한 뭐 최대 홍수위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측량을 일단 해야 돼. 막 그러면은 요 높이보다 무조건 위점으로다가 시설하는 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검토를 했다 라고 뻥도 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다. 계곡부에는 급경사면이 있어서 산높부나 산복부로 노선을 이동시켰었거나 개상의 물매가 너무 급해서 계곡을 따라 계속적인 노선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배양곡선을 설치하여 상류 쪽으로 계속 진행한다. 이 얘기는 되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따져보면 이런 거지. 이 그림을 나타낸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배양곡선이라는 게 우리는 능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임도가 이렇게 가는데 얘를 능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런 게 배양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당연히 배양곡선이지만 어떤 경우가 또 배양곡선으로 될 수 있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빨간색이네.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면 안 된다. 안 보인단다. 계곡이 이렇게 흘러. 계곡이야. 얘는 두 개는 능선이고. 그죠? 여기에서도 봤을 때 봐봐. 자,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얘를 건널 수가 없잖아. 그지? 일로 건너면 굉장히 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가지고 이거 잘해야 된다. 계곡을 따라가지고 오다가 가까운 거의 비슷한 랩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야 되겠지. 요 부분도 헤어핀 곡선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계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야지, 파란색으로 해야지. 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능선이 있으면 능선 쪽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얘는 계곡이 있으면 계곡 쪽으로,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계곡 쪽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죠? 지금 보면은 계곡을 어때? 건너잖아요. 얘를 때에 따라 가지고는 쭉 가다가 인도가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얘를 건널 수도 있어, 그죠?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뭐 세월교라든지 박스 이런 것들이 여기 설치가 되겠지. 왜 계곡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곡 임도다. 계곡 임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인도 개발 시에 처음 설치되는 임도로 임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답은 계곡 임도다. 오케이? 별표. 사면임도. 사면임도는 삼복임도라고 돼. 삼복임도. 그죠? 사면을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임도가 이렇게 계곡을 따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면은 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지그재그. 그 다음에 대각선 방식이 있어. 완경사지에선 대각선, 급경사지에서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산록부와 산복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산록부, 산복부, 도로가 있어.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딱 이 정도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 산이 있어갖고 딱 봤을 때 고기까지 높이. 네? 그거를 우리가 산록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딱 봤는데 시야가 여기까지 들어와. 요 부분을 우리가 산록부라고 그래. 산록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임연부란 말 들어봤어. 임연부. 임연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30m야. 도로로부터 30m까지를 요게 30m까지를 우리가 산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숯가꾸기 할 때, 숯가꾸기 같은 거 할 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들이 있잖아. 그러면 임내 집재를 해놓는다고. 원래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경사가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대놓고 반출하지 않지만 이 산록부 규정에 나와 있는 거야.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요 나무 숯가꾸기를 한 잔존목들은 모두 산물 집재를 하게끔 돼 있어. 모두 밑으로 갖고 내려가야 된다. 나무를 잘라놨으면 그 나무도 다 갖다 어떻게 해야 돼? 갖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든 시공할 때든 산물 집재는 도로로부터 30m까지의 고기까지만 품으로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배양국선을 가서 돼요. 등등이 나와 있네요. 그죠? 복주적으로 오는데 보시면 12 그림을 보시면 12 요 그림이야. 그지? 사면이 발달되고 완경사 지역인 평화로운 사면 형태에서 흔히 설치할 수 있는 것만으로 노선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13은 경사도가 급해. 경사도가 급. 얘는 완경사.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대각선으로 했죠? 이게 대각선 방식이야. 대각선 방식은 아까 뭐라고? 완경사지. 얘는
지그, 제그, 지그, 제그로 올라가죠. 그죠? 예, 지그재그 방식. 예, 극경사지 올라갈 때 이런 방법으로 사면을 막 타고 올라간다. 얘는 배항곡선이 많다 그랬잖아. 봐봐. 여기 보시면 동일한 사면에서 부득이 배항곡선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수를 최소로 줄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배항곡선이 어디마다 생성돼? 이런 데 다 배항곡선이죠. 여기. 얘도 여기 뭐 이런데 배항곡선지가 다 왔다 갔다 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얘는 급경사지, 얘는 완경사지에 사용이 되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방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능선임도, 별표, 능선임도도 보기, 계곡임도, 삼복임도 혹은 사면임도, 그 다음에 능선임도, 그 다음에 계곡분지임도 이렇게 나오면 능선임도가 정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 능선임도. 자, 능선임도가 정답이려면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능선임도는 밑줄, 별표, 축조 비용이 저렴하고 토탈추도 적지만 가선 집재 방법 같은 상향 집재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는 산림을 개발할 수 없다. 별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러죠. 능선임도는 어떻게 된다고? 산이 경사가 세지가 않아갖고 이렇게 횡단이 있으면 어때? 여기다만 임도를 하나 딱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등산로 올라가는 그 맨 꼭대기 부분 있잖아. 그 능선이잖아.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절토나 성토가 별로 없어. 나라시만 하면 돼. 이렇게 완만하니까 내가 일로 가는데 나라시만 하면 돼. 토사유출이 어때? 적어요. 그 다음에 절토 성토량이 없기 때문에 토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축조 비용도 저렴한 거야. 그죠? 단 어떤 단점이 있느냐? 봐봐. 여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나무들 있죠. 나무들이 있으면 임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집재? 위로 집재하고 위로 집재하는 상향 집재만 가능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표 100만섬 2개. 축조 비용이 저렴하고 토사유출도 적지만 가선 집재와 같은 상향 집재 시스템, 위로 올려야 되는 상향 집재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한다면 이런데 능선에다가 길 낼 수도 없고 사실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하베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로 집재를 하죠. 가선 집재 같은 거는 안 해도 될 정도의 완 경사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능선임도에서 중력식 집재 방법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다. 산정부 개발형. 산정부의 개발형은 산 주위를 순환하는 노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그림을 한번 볼까? 임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간 거야. 쭉 가는데 쭉 왔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그럼 산 정상을 찍고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한 바퀴 도는 거야. 네, 돌아가지고 다시 온다. 요 만나는 지점을 안부라고 하는 거지. 안부. 안녕? 반가워? 반가워요? 안부. 이 안부는 말 안장 지역이야. 말 안장.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딱 앉는 거 아니야. 움푹 들어간 이런 분지 지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안부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산정부의 사면이 발달된 곳에서 그림과 같이 순환하여 임도를 하향 또는 가선에 의한 상향 집재 방법으로 한다. 요 밑에 임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나무는 위로 올리고 얘는 밑으로 내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특히 상단부 사면은 발달한 중복부의 사면 경사도가 급한 곳에 흔히 설치할 수 있는 노망이다. 뭐 안부에 대해서 뭐 시점과 종점은 능선부에 있는 안부 새들이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움푹 들어간 곳을 얘기합니다. 계곡 분지 개발형. 계곡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여기도 계곡, 여기도 계곡, 여기도 계곡, 여기도 계곡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인도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이 계곡 쭉 따라 올라갔다가 와야 되고 또 따라 올라갔다가 와야 되고 또 따라 올라갔다가 와야 되고 따라 올라갔다가 또 와야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계곡, 분지인도. 계곡이 여러 개가 내려오면 여기에 분지처럼 이렇게 넓어요. 개가 만나가지고 내려와.
그죠? 그런 것들 되겠다. 얘는 굉장히 그 사면거리가 길 때 위로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또 밑에도 한 바퀴 도는 그런 계곡 분지 임도가 되겠죠. 반대편 능선부 개발 산림령은 한번 읽어보신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보기로 능선임도, 뭐 계곡임도, 산정임도, 산복임도 해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고 고르는 문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양각기 계획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부해야 돼. 양각기 계획법. 양각기 계획법 하기 전에 여러분도 우리 임도의 설계 순서 어떻게 돼? 이거 두꺼워 또. 설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우는 거. 이거 맞들렸네 이거, 그죠? 그 임도 설계 순서의 예측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예측 부분에. 봐봐. 1번이 측량하라로 쭉 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지가 무슨 신이라고 그냥 가겠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종단 물매를 잡아가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단 물매를 잡아가면서. 그래야지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부분에서 일단은 답사를 갔다 와가지고 도면을 쫙 펴놓습니다. 펴놓고 지금 시작될 제일점이 여기고 도착해야 될 점이 여기다. 그러면 등고선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느 동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특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도착을 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건데 그냥 눈대중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이 예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 나중에 책에서 보고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건 양각기를 이용한 방법이 나온 거야. 양각기를 이용한 방법. 양각기는 뭘 양각기라고 그래? 컴퍼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한 바퀴 그리잖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 컴퍼스를 가지고 우리가 양각기로 측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시험 문제만 풀려면은 DH는 100대 G 얘만 알려주고 딱 하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응용해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나 막 그릴 거야. 뭐 등고선을 그려 나는. 그죠? 등고선을 막 그려 나는. 등고선을 그려. 등고선. 잘 그려? 요 지점이 A야. 이 점이 B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임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이렇게 임도가 설치가 돼 있어. 여기서부터 저 B 지점까지 내가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몇 물매로 어떻게 갈지를 어떻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등고선과 등고선 얘는 뭐 계곡선이다. 계곡선과 계곡선, 주곡선과 주곡선의 높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곡선과 주곡선의 높이 차이는 몇 메다야? 10m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곡선을 하나 이렇게 딱 잘라 보면 요 만나는 점 있지. 그럼 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죠?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라면 얘가 A점.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B점이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지. 하늘에서 본 거기 때문에 요 A점이 우리는 보이는 거지. A점이. 그죠? 맞아? 그러면 우리 높이 얘가 주곡선이니까 얘는 10m야. 그죠?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부분은 A부터 B까지의 거리지. 하늘에서 본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 거리잖아. 얘를 D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길이에 따라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10m의 높이인데 높이 차이가 10m인데 이렇게 얘도 A고 얘도 B야. 얘도 주곡선이야. 얘는 똑같이 10m야. 어느 게 더 완만해?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 더 경사는 완만한 거지.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A, B의 폭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점점 경사가 세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 D를 알면은 몇 퍼센트로 올라가는지를 알 수도 있고, 반대로 몇 퍼센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D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어떻게 구해, 이거? 얘를 어떻게 구해? 이걸 지워야 되는데 난리 났다? 잘 지우고 있어. 신기해. 얘는 왜 찌꺼기가 남았네? 얘를 어떻게 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가 요 A하고 B야. A하고 B.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이 높이는 주곡선과 주곡선의 높이는 10m야.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해? D. 이 값이 D라면 D 대 H는 100 대 G가 되는 거지. 여기서 H는 뭐가 돼? 요게 H 높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10%로 가겠다 그러면 얘에다가 10을 넣으면은 높이는 10m고 D 대 10은 100 대 10이 되겠죠. 그죠? 맞아? 이렇게니까. 그지? D는 10분의 이렇게 되겠지. 100. D는 100m가 되는 거지. 얘가 m니까. 그죠? 그거를 뭐에 따라 가지고? 축척에 따라 가지고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수평 거리만 알면은 이 수평 거리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양각기의 폭이 되는 거지. 실제 거리는 100m지만 25,000분의 1일 때 만약에 250으로 나눠주면 뭐 3cm가 된다.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 3cm로 맞춰 놓은 다음에 이 수평 거리를 구해서 3cm로 맞춰 놓은 다음에 얘를 찍는 거야. 이렇게. 안 찍혀. 얘를 찍고 또 여기서 찍어. 또 이렇게 찍어. 또 얘를 찍어. 얘를 또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찍어. 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찍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 여기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럼 노선이 전체가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 점을 다 이어주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노선을 예정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전체가 다 몇 퍼센트로 올라갔을 때야? 아까 내가 10%라고 계산했잖아. 10%일 때. 10%일 때 노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